이 사실은 이제 교육 한번 하려면요,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정산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고생한 신소희 반장한테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며칠 전에 그 원예분과 대표자 회의에 나온 얘기 중에 지금 여주하고 파주에서 교육을 했어요. 포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마늘만 교육을 하느냐, 여기저기 뭐 분산돼서 한다. 원래 이제 우리 연구반 교육은 현장 진단과 처방이에요. 현장에 나가서 그 강사가 현장 나가서 현장을 보고 처방까지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처방하라고 하는 소위 진단과 처방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집체 교육을만 연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강의실에서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 오로지 현장 가서는 자기 판단으로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많아요. 잘 실천이 안 되고. 그래서 소위 찾아가는 교육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진단과 처방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자 회의에서는 이제 과거 생각에 아직도 있으니까 왜 마늘만 교육을 많이 하고 여기저기서 하고 막 이러냐,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처음에 이제 첫 해에 이천에서 진단과 처방을 처음 시도했을 때 훨씬 그 회원들의 참여율도 높고 내 포장해 와서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봐주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 마늘 교육의 이제 발전 방향은 이번에 여주하고 파주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신청을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년까지는 지역재단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진행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우리 친환경연합회가 공모를 받아서 직접 교육비를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처에다가 요청을 하면 거기서 교육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주하고 파주가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한 거고, 포천은 이제 우리 연구반에서 주도해서 교육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든지 교육 계획을 세우셔서 사무처에 요청을 하세요. 이제 매월별로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적절하게 배정을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네. 그러시고요. 이제 그래서 주화재배는 이런 얘기도 나왔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 아니냐. 그 결론은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쉽지 않으니까 연구 활동을 통해서 계속 해야죠. 쉽지 않다고 포기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영원히 주화재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조직 배양을 기술원이나 기술센터 한번 가서 요청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기술센터에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조직 배양 팀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다 없앴어요. 아마 가서 요청을 하시면, 저기 들어가서 센터에 요청을 하시면 거의 못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있는 젊은 직원들은 조직 배양 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기술센터들이 다 조직 배양들을 했었어요. 조직 배양실이 따로 있고. 지금 이제 단양 마늘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 마늘연구소 내에 마늘연구회 있어요. 농민연구회. 그래서 연구소에서 조직 배양을 해가지고 연구회 회원들한테 나눠줍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씨마늘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마 연구소가 있는 남해연구소나 그 단양, 남해연구소는 모르겠어요. 하는지는.
그 정도 지금 조직 배양들을 하고 있어요. 연구소에 방문 한번 해보니까 마늘 종자가 엄청나게 네, 쏟아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센터에다가도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네,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학 과정에서는 조직 배양 교육을 다 받기 때문에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한 군데서 하면 다른 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직 배양을 하면 더 좋은데 이제 그건 관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주화 재배는 이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화 재배는 왜 필요로 하냐? 며칠 전에 지지난주인가 창녕 갔을 때가 거기는 이제 논재배를 해요, 마늘을. 네. 근데 저는 거기 뭐 그 논재배를 하면 담수가 돼 있으니까 균핵병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술센터나 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담수가 최고다. 근데 담수해도 균핵병이 들어와요. 네. 실제로 거기 이번에 여러 군데 봤어요. 균핵병이 들어오면. 그러면 담수를 해서 물론 이제 밀도도 줄이고 상당 부분 많이 잡히겠죠. 근데 또 이제 그래도 균핵병이 들어오니 균핵병을 어떻게 잡을 거냐. 현재는 별로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균핵병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거든요. 기술원하고 같이 이제 해서. 미생물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기술원이 균핵병에 잘 듣는 미생물을 선발을 해서 그걸 배양을 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줘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균핵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존에 쓰는 이제 유기농자재, 그거를 이제 2개를 선발을 해가지고 실험실에서는 100% 균핵병을 잡아요. 현장에서는 안 돼요. 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이번 주부터 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한 필지에 그 살포를 했는데, 살포하는 방식의 문제가 그건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그쪽에서 연구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충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레라에 1톤짜리 2개를 물탱크를 얹고, 고압 분무기 100A짜리를 해서 자동 릴 달린 거, 그리고 호수가 13mm로 해서 13mm 그냥 감을 내면 죽어납니다. 그래서 자동 릴 써가지고, 그래서 아주 물을 흠뻑 주는 거죠. 100평당 1톤씩. 100평당 1톤. 그 1리터짜리 그 보통 약재통이 1리터 1000배 하면은 1톤. 그래서 100평당 1톤씩 뿌리고 있는데 500평 정도 뿌리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니 근데 이게 과거에는 저도 과거에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과거에는 그거는 작업이 아니라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다. 저 옛날에 이제 이렇게 찔러갖고도 줘봤어요. 근데 한두락 하는데 4시간 걸렸어요. 그린졸 가지고 해봤는데. 근데 그린졸은 맹물이라서 안 들었었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근데 이제, 락스, 이병영 과장이, 안성 이병영 과장이 얘기한 락스도 일부 구간 해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다 해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평당 1톤을 뿌리려면 500평, 우리가 기본적으로 500평 정도들, 뭐, 5, 600평 정도 한다고 보면 제일 많이 하는 평수가 그겁니다, 우리 회원들이. 근데 그거를 뭐, 이래서 3, 4시간 들여서 하는 거예요. 3, 4일에 한 번 더 2회 정도 하면, 가능하다고 해요. 잡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뭐 이틀 정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야, 그게 잡히기만 한다 그러면은 네. 노동력 들어가는 건 아닌데. 예.
근데 우리가 엄두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냥 약재 이렇게 살포하는 그 개념이 있어서 그건 미친 짓이다 이러거든요, 대체적으로. 근데 만약에 그게 듣는다고 하면 그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앞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균핵병 못 잡으면 마늘 농사 못 짓는 거예요. 예. 지금 멀쩡해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연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매번 윤작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품목으로 윤작을 한다고 치면 전문성이 안 되는 게 마늘 전문가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전문가가 육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농사, 과거에 우리 그 앞세대들이 했던 농사 방식, 그냥 보편적인 농사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어제 우리 그 이천 출하회에서 출하회 회의를 하는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수박을 7kg 기준인데 6.8kg까지 해달라고 사정을 했대요. 근데 이제 오버된 거 있잖아요. 오버된 거는 그냥 7kg 값이고 모자른 거는 100g만 빠져도 안 되고. 근데 이 농산물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공장에서 찍어내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네. 꼼수하니 그건 너무 좋아하는 거지. 유도리가 없는 거지. 오바되는 거는 그대로 가고 네. 모자른 건 그건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모자르는 거는 2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더 아까워하는 거는 수박은 덜 아까운데 박스가 2개 들어가는 게 1,600원짜리 박스가. 예. 네. 참 말도 안 돼. 근데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소비자 학교 측에서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런 그렇게 농사가 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반적인 보편적인 농사 방식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전문가가 필요로 한 거예요. 각 품목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농사를 져야 돼서 그러려면 한정된 토지에 연작을 할 수밖에 없고 연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미량 요소 부족은 둘째 치고 그건 어떻게 해결한다 하더라도 병의 충을 잡지 못하면 못한다는 거죠.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4, 5년 주기에 한 번씩 온다고 한 녹병이 이제 상시로 코로나가 이제 풍토병이 된다 그러잖아요. 감기처럼 그냥 상시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마늘에서 녹병이나 균핵병도 지금 현재 여러분 중에서도 균핵병이 뭔지 모르시는 분 있어요. 한두 분이라도. 녹병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상존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한번 들어오면 옆으로 그 동네에다 퍼지는 거 금방 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잡아야 돼요, 아이가. 네. 친환경 농사 짓는 데를 네. 자꾸 노려줘야지. 아니, 그래서 이제, 옮겨야 돼. 옮길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원래 친환경 농업은 윤작이 기본이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달에도 가는데 사실 균핵병, 녹병 이런 것도 어떻게든지 방제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그 친환경 자재로 나온 게 쳐봐도 듣질 않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100% 잡아요. 예. 네. 실험실에서는 되는데 현장에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 몫이다 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된 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안 된다고 치부할 게 아니라 그냥 안 된다고 내팽겨 놓을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우리는 이제 소위 사람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를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방법으로 했어. 근데 효과가 10% 있어. 이 사람은 난 20% 효과 있어.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나눠줘야 돼요.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무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또는 뭐 연구소에서 이런 거 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녹병도 사실은 이제 저는 원래 세계학자라 녹병 초기에는 못 봅니다. 아주 깨알보다도 작은 포자가 한 방 하나 딱 날라들으면 그래서 퍼지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잎사귀의 3분의 1 정도가 차이는 보여요. 그런데 그 녹병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거를 서로 교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미 이제 이게 그 녹병도 녹병 포자가 내 포장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죠. 거기서 월동하고 거기서 살고 있다가 이제 마늘이 들어오면 쫓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마늘 농사 질 수 있고요. 그거를 하게 되면 마늘 농사가 편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수확량의 30%는 날아가거든요. 그거 못 잡고. 잎마름병도 기존에는 수확 직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잎마름병도 무섭습니다. 그거 한 번에 쫙 퍼져요. 그 잎사귀에 이렇게 마르면서 이제 곰팡이 생기는 거 있어요. 작년에는 잎마름병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수확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늦었거든요. 비가 와서. 그 사이에 잎마름병이 활성화된 거죠. 근데 언제 또 어떻게 뭐 우리 밭에도 잎마름병 같기도 하고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비슷한 것들이. 그리고 이제 잎사귀들이 올해 좀 예년보다 많이 말랐죠. 어떤 영향인지 아직 그건 뭐 규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너무 추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더 추울 때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소위 이제 그 영양분을 흡수를 제대로 못해서 이제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새로운 것도 또 이제 과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교류를 서로 소통을 하고 특히 지역 단위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서 특히 마늘 장목반은 교육 신청을 아까 여기서 강의해 주신 권영석 박사님 우리나라 최고의 마늘 권위자이세요. 그리고 이제 물론 친환경 쪽은 잘 모르세요. 그건 이제 우리가 친환경으로 풀이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안성의 이병영 과장 같은 경우는 평생 지도직 사업을 그 업무에 종사해가지고 지도 사업은 되게 잘하십니다. 그리고 안성이 마늘, 양파, 생강, 감자 이쪽에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안성이 잘하는 거예요. 그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마늘이 104% 이행률을 104% 올렸어요. 면적도 많이 하지만 훨씬 그 우리가 필요로 한 양보다 훨씬 면적을 많이 심습니다. 근데 이제 마늘 관련한 사업, 뭐 다른 감자나 양파 이런 것도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주화재배 사업도 안성이 제일 처음 했어요. 지원 사업으로요. 그거 샘플이 신소희 반장한테 있으니까요. 김포도 그래서 그거 한다고 그랬고요. 각 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공무원들한테 요청하라 하면 안성에서 이렇게 했대더라 하면 해줄 겁니다. 주화재배를. 그래서 이제 본론은 주화재배 스터디방을 만들려고 그래요.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주화재배를 왜 해야 돼? 아까 말씀드린 그 창녕에도 균핵병들이 많더라. 근데 올해는 이제 그 종구 공동구매 사업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균핵병이 들어온 곳, 우리가 재배 과정을 일일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가서 보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게 섞여 들어오고 그 종구가 전 지역에 다 퍼져버리면, 크게 문제될 수 있으니까. 감자, 씨감자, 지감자 했다가 아주 혼쭐들 난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 지역 작목반별로 구매를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마 주화 재배는 어떤 형태든지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각 지역별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씩 주화 재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옆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병에 감염이 됐다 안 됐다 알 수 있으니까 감염이 됐으면 거기서 그거를 심한으로 쓰지 않고 옆에 지역 거 깨끗한 거 무병주로 해서 쓸 수도 있고 경제성도 재배가 원래 병균이 강하대군요.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돼가지고 강한 거보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건전하니까 당연히 좀 한데 그렇다고 균핵병은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수로 주화 재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별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씩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 있어요. 올해, 내년에 이렇게 아니라 앞으로 3, 4년, 4, 5년 길게 보고 각 지역에서 마늘을 전문화하고 전문적으로 전문 리더가 있고 같은 데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 요청하시면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선 공부방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 한 사람 이상씩은 스터디방을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견학도 다니고 또 서로 지역 간에 교류도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공부방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우리가 경기 마늘방 카톡이 있고요. 각 지역 장목반장들 중심으로 한 마늘 연구반 카톡방이 있어요. 2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반장들이 각 지역의 회원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주로 연구반 카톡방에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가장 바람직한 거는 장목반장님들 중심으로 그 장목반원들이 뭉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띄워놓으면 바로 반원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혼자만 이제 아시고 자료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혼자만 아시고 장목반원들한테 전달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자료 만든 사람이 되게 섭섭하죠. 그래서 장목반 중심으로 장목반원 활동도 하시고 정보도 거기 통해서 받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늘 가격은 지난번 6,530원. 친환경 보조금이 감자, 양파는 친환경 보조금이 50%예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0원이면 양파는 얼마인가요? 50%예요. 50%를 친환경 보조금으로 50%를 주는 거죠. 만약에 1,000원에서 50%면 1,500원이 되는 거죠. 일테면 그런 식으로. 마늘은 30%입니다. 30%예요? 그래서 마늘 농사가 더 힘든데 이번에 이제 그걸 50%로 올려달라고 했더니 이게 참 중간에 그 얘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중간에 이제 딴소리들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그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뭐 내년에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되고요. 홍산 마늘이 이제 사실은 회원들이 관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국내산 품종이고 대선은 이제 스페인산 마늘이라고 해서 외국종이고 아이들한테 이제 국내산을 먹여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대선 마늘 중심으로 있고요. 최소한 올해 시범적으로 좀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사실은 이제 작년에 그 진흥원 본부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얘기가 증발됐어요. 다른 일 때문에. 수매 관련한 것 때문에. 근데 올해 다시 이제. 우리 나갔다가 뭐 4,500원씩이 나갔어요. 분납으로.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난처한 입장에 처했었죠. 분납은 솔직하니 생산자가 정말 이제 3년째 지금 뭐 양파고 감자고 해봤지만 아니 지난달까지도 양파값이 들어와. 네? 뭐 이렇게 찢어서 이거 뭐 용돈 못 들어온 것도 있고요. 네. 분납당한 게 그랬어요. 아무튼 이제 그 홍산 마늘은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도 좋고 생산자도 좋고 유통 과정에서도 홍산 그렇고. 마늘이 가만히 보면 학교급식으로 된다면 마늘도 좋고 잘 되고 벌써 큰 거 보면은 마늘 이빨이 큰 거 보면 홍산 마늘 심지 대선 마늘 심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연합회에 가격 문제는 이제 이 원래 학교급식이라는 게 생산자 중심이거든요. 물론 이제 소비자는 학교 측이 있고요. 생산자의 원래 이제 로컬 푸드에서 기반을 한 거라서 로컬 푸드는 생산자가 자기 물품에 대해서 자기가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나는 얼마를 받고 싶다. 소비자는 그거를 기꺼이 사주는 거예요. 그게 로컬 푸드거든요. 이것도 그런 형태예요. 물론 이제 그 학교 측에서는 저렴하게 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것도 예산을 갖고 쓰는 데라서 한정돼 있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가격 문제는 우리 내부의 문제가 더 커요. 내부의 요구가 충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출하회장을 통해서 얘기 좀 많이 하시고요. 지역에서들. 그 다음에 이제 연합회 영향력이 큽니다. 지금 가격 문제나 뭐 전체적으로 잘 안 풀리는 문제는 아까 오셨던 김상기 회장이 영향력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광역 출하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뭐 연합회는 연합회 살짝 좀 분리된 느낌이었는데 김상기 회장이 이제 취임하면서부터 연합회 중심의 전체 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연합회장도 좀 관심을 갖게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늘이 이제 그 조미채소 중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전체 식생활에서도 마늘이 되게 중요한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는 아직 30%짜리예요. 그 지역에서 좀 많이들 하시고요. 특히 그 반장님들 중심으로 좀 뭉치셔서 그리고 교육도 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연구반에서 지원을 할 테니까요. 뭐 강사 섭외라든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출하회에다가 요청을 하세요. 필요한 교육 내용들이 있으면. 그러시면 이제 그게 사무처로 접수돼서 사무처에서 이제 거의 뭐 웬만하면 다 들어줄 겁니다. 신반장님 뭐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뭐 질문 사항 있으면 네네. 현재 용문출하에서 나오는데 저기 그 회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홍산 마늘이 농가 재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판로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먹는 학교에서도 좋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가격 문제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이제 지난번에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이제 그 대표자 회의에서 와서 말씀드린 얘기인데 그렇다면 홍산 마늘 지금 이 대서 마늘이 우리가 키로당 한 6천 원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홍산 마늘은 얼마 정도에 만약에 학교급식을 우리가 줄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격은 우리 수지에 마련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서 진짜 뭐 홍산 마늘이 왜 더 비싸 학교에서 비싸다고 얼마에 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비싸서 그걸 못 먹고 대서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이해는 안 돼서 그냥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고 이렇게 문의만 드렸는데 홍산 마늘이 얼마를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키로당 얼마를 받아야 그게 맞길래 우리 농민들하고 저쪽 소비자하고 가격이 안 맞는지 대서마늘을 지난번에 연구반에서 그 이제 건의를 한 것이 키로당 8,500원을 건의를 했었어요. 아니야, 대서. 현재 대서를. 아, 대서를? 네. 그 정도는 받아야 네, 실제로 그렇죠. 인건비 다 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뼈마디 살아가면서 일하는 거를 인건비 계산을 했을 때 8,000원 정도, 8,000원 이상이 돼야 네. 수지 타산이 어느 정도는 맞는다. 현재 우리가 실제적으로 비트용계 살구라고 그 수확량 대비 우리가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왜냐면 그렇죠. 평당 수확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는 받아야 가능하다라 현재 수확량 대비 그 정도는 받아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뻥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대서 마늘이 그렇다면은 네. 그러면 이 홍산 마늘은 그 이상 한 돈 만 원 이상 내야 되나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친환경 홍산 마늘의 경우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화성 경기도 화성에서 네. 그 학교 지역급식에서 사용 중에 있고요. 네. 그 실제로 그 거기서는 건조 마늘이 아닌 수확하자마자 네. 그 수매를 하거든요. 네. 선물 수매를 하는데 그 저기를 바꿔봤을 때 8,500원대 이상은 아마 건조해서 넘겼을 때는 그 정도 가격이 될 거예요. 네. 제가 작년에 홍산마늘을 줬는데요. 네네. 친환경으로 준 게 아니고 네네. 그냥 처음 줘봤어요. 네네. 근데 키로당 6,000원씩에 소비자한테 팔았어요. 네네. 10만 원도 사가고 먹는 것도 사가고 네. 6,000원씩에 다 나갔어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캐는데 인건비는 좀 절약이 돼요. 네. 캐기가 일단 이건 호부니까 네. 흙털 뿌릴 게 없잖아요. 네. 거기에 인건비 절약은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홍산 마늘로다가 학교급식 쪽으로다가 하여튼 노력을 좀 해주시면 농가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가격 문제하고 또 연결을 시키면 이제 우리가 그 마늘을 처음 심으면 잘 됩니다. 병도 없고요. 심어만 놓으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출하를 하면 돈이 다발로 들어오죠. 그래서 출하회 회의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지금 가격 좋지 않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내부에서도. 근데 이제 이게 2년, 3년 되면 이제 연작이 시작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병해충도 많이 생기고, 수량도 감소하고, 병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시값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래서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기계, 우리가 뭐, 익산도 갔었고요. 하다 종합기계 회사 며칠 전에 이제 작년 갔을 때 대풍농기계도 가서 견학하고 오고 대신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수확 방식도 좀 이제 달라졌죠. 줄기절단하고 바로 기계로 수확하고 말려서 수직기로 수입해서 건조기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과거처럼 일일이 하나씩 안 자릅니다. 최근에는. 이거 우리 나름대로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식도 챙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처음 농사 짓는, 처음 마늘 심는 그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준은 나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어 하고선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참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떤 우리 연합회에서 이제 주요직을 맡고 있는 분은 안성은 괜찮다는데 왜 뭐 다른 데서만 그러냐.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3kg를 못 넘어가죠. 안성만 3kg 정도 됩니다. 평당 수확량이. 근데 이제 이게 좀 뻥튀기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가격 조사한 것도 사실 이제 뭐 우리가 4kg가 넘는데요. 평균 거기에 보면. 예. 빨리 설정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홍산 마늘은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홍산 마늘이라고 해서 뭐 생산비가 적게 드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심었거든요. 몇 년 심었어요. 한 3년 정도 홍산 마늘을 계속 심었었습니다. 작년에 안 심었어요. 가을에. 예. 이제 추위에 강하고요. 그래서 포천 같은 데서는 홍산이 좋을 겁니다. 수율이 높아서요. 지금 저거는 뭐 60%, 18mm 이하도 쓰기 때문에 16mm 이상은 이제 학교 급식에 다 들어가서 수율이 처음에는 이제 수율이 40% 있어요. 39%, 40%. 18mm 이상만 썼을 때는 16mm 이상으로 그 수율을 낮추면서 등급을 낮추면서 지금 60%라고 해요. 근데 이제 홍산으로 하면 80% 이상 됩니다. 거기서 죽어도 20% 이상 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도가 대서마늘은 29%예요. 29%가 아니라 브릭스. 근데 이제 홍산 마늘은 39브릭스예요. 실제로 요리하시는 분들은 대서 마늘의 반만 써도 그 맛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쪽에 계신 분들은, 저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이해 안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학교 영양사나 뭐 이런 분들, 학부모들한테 홍산 마늘에 대한 홍보를, 이런 차이점들을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행사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진흥원 본부장하고 10톤 정도를 수매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해보자 이제 했었는데 무산이 됐어요. 근데 올해도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가을에는 시범 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코드를 바로 줘서 코드를 만들어서 바로 수매를 할지, 아니면 수매는 안 되더라도 개별적으로 출하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해봐야죠. 근데 그러면 가격대가 최소한 보통 이제 그 주산지 쪽에 창녕이나 이런 데에서는 기존의 대서 마늘보다 20% 정도가 수확량이 작더라 하는 얘기예요. 일반 통념이.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현재 대서 마늘보다는 20% 정도 가격을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 하고,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생산비를 뽑아 봐야 되죠. 그건 이제 별도로 생산비 조사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통념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도 홍산 마늘을 먹으면 아까 브릭스가 그렇게 차이 나고 기존의 투입량보다 반 정도만 써도 같은 맛을 낸다고 하니 소비자가 이득이잖아요. 예, 작게 사도 되니까. 가격이 조금 더 20% 정도 비싼데 반밖에 안 들어가니까 30% 이득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가공업체가 수율이 80%까지 올라가니까 20%가 남잖아요, 거기서.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전체 수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보통 700톤 정도 먹는데. 500톤으로. 예. 근데 이제 그럼 전체 유통이 이게 줄어들어서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가격이 애매합니다. 지난 가을에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가격을 이 정도 줘야 된다 했더니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쪽에서 가격 제시가 포천 홍산 마늘 가격, 포천에서 4,200원, 4,300원에 다 냈는데 무슨 소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 가을에, 아니라고 봐요. 지난 가을에 그게 이제 무산돼가지고 올해로 넘어왔어요. 홍산 마늘이. 작년 과정이 그렇습니다. 포천에서 이제 4,300원짜리. 친환경 농사 지신 분들은 학교급식이 안 나가니까 분납으로 나갔는데 4,600원에 나왔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홍산 마늘을 일반으로 냈어요. 그래가지고 대전 공판장으로 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3kg 단위로 포장을 했어요. 저울에다가. 네네. 키로당 7,000원씩 다 나왔어요. 네네네. 키로당. 그리고 이제 우리 한농가 그 해우는 친환경 농사를 졌는데 홍사는 급식이 안 들어가니까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판매를 하려고 그러다가 포천시 기술센터에서 글로 홍산 마늘 종자가 글로 연락이 오면 그 센터에서 주로가에서 저한테 잘 와요. 네. 근데 그 사람 그 친구 거는 키로당 한 뭐 100kg 이상은 9,000원 받아주고 소금이 뭐 2, 3kg는 만 원씩. 종자로. 근데 내 거는 싸게 팔고 다 팔아줬다고. 소리하면 이제 그렇게 아니요, 근데 홍산 마늘은 실제로 소비자들이 먹어보면 되게 맛있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7,000원 이상을 다 합니다. 관행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홍산 마늘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싸게 해서 뭐 들어갈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저 지금 시범 사업부터 해서 차근차근 해나가고 원가 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이미 우리는 그 기술원에서 몇 가지 품목을 원가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생산자들이 뻥튀기 해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낮아졌어요. 조사한 가격이.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마늘을 실제로 3kg, 평당 3kg 생산하는데 옆집 사람은 5kg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kg 생산을 하면 농사 못 짓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5kg 생산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은 많은 거예요. 투입비는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대가 낮아진 거잖아요. 기술원에서 조사한 게 그런 형태로 됐어요. 우리 거하고 차이가 2배 이상 났죠. 유일하게 우리 경기급식에서도 그렇고 뭐 전국적으로 봐도 그 생산비 조사하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홍산 마늘도 우리가 실제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원가 조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격을 정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뭐 시중에서 얼마인데 얼마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생산비 조사를 확실하게 하자. 이게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에 대한 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서 하면 되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네네네, 말씀하세요. 그 마늘 농가들이 또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수확을 해서 우리가 건져내는 거잖아요. 네네. 건져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쉽게 하시는 분은 쉽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농가에서 제일 그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캐자마자 푼마늘로다가 납품하는 것이 농가들은 제일 반하고 있는 걸로 네네네. 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작년에 시범으로 좀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면 전문으로 건조 업체도 생기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농사만 져서 바로 마늘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세우고 계신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잘 안 될 겁니다.
그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풋마늘 60톤인가 이제 수매를 했잖아요. 이천에서는 여섯 농가가 이제 자체 그 업체한테 톤백으로 해서 업체한테 건조를 맡겼어요. 네 개 농가인가? 한 농가 빼고 나머지는 다 썩었어요. 마늘값 되게 그 썩은 거 아주 몇천만 원씩 날라갑니다. 예. 풍마늘 나갈 때 많이 썼지. 예. 그래서 업체에서도 그거 그렇게 쉽게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올해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웰팜하고 남면하고 두 군데에서 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규모가 그 정도예요. 작년 수준 정도. 예. 700톤, 뭐 최소한 2, 3년 내에 1000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하려면 이제 많이 늘어날 겁니다, 마늘이. 고등학교 급식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최대 1000톤까지도 봐야 되는데 그거를 건조할 수 있는 데는 뭐, 예. 그게 쉽지 않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해야 되고, 작년에 이천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가들 거 양이 작은 데 중심으로 풋마늘 수매했어요. 그래서 외부 업체에다가 지역에 있거든요. 건조업체, 마늘 업체가. 뭐 작은 사람은 몇백만 원, 뭐 많은 사람은 1000단위 이상 손해봤죠. 결과적으로 농가 거기서 책임 안 져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네네. 근데 농가에서 잘못하기도 했어요. 이 마늘 수확을 톤백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톤백 건조도 잘 됩니다. 작년에 제가 했어요. 톤백 건조로. 저 빨아들이는 거는? 네네. 빨아들이는 거 참 많이. 네. 근데 이제 저희 작년에 그 양평, 이제 용문철화에서는 이제 저기 3톤을 했거든요. 네. 물son 3톤을 했는데 10%, 12% 줄었더라고요. 네네. 건조를 해서 온 게. 네. 그래서 뭐 제 걸로 얘기를 한다면 제가 1톤 120kg를 했는데 1톤 80kg더라고요. 말린 뒤에. 네. 건조비는 10 얼마뿐이 안 받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작은 물량만 일단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이 농가 거를 1톤씩 해서 그렇게 가져가서 말렸는데 그 이제 잊혀서 말렸죠. 네네. 남면. 그렇게 말려서 요렇게만 말려준다면 우리 농가들은 그냥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냈냐면 캔지 한 6일 정도를 아마 바로 해서 가져간 게 아니라 밭에다 말렸죠. 네네. 말려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20kg짜리 통배에다 담아가지고 뭐 이렇게 파레트에다 넣어서 그늘에다 넣어서 이제 선풍기만 돌려서 2, 3일 말려서 이제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줘도 농가는 그래도 마늘 농사였는데 많이 혜택이 되더라 해서 올해도 또 그럴 계획이 없으신지 또 앞으로 계속. 그거는 이제 올해도 풋마늘 수매 계획은 세울 겁니다. 할 건데 양은 그렇게 뭐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하는 거죠. 톱백으로 가져가셨다고 아까 썩었다는 건 농가가 그 잘못을 했네요. 그게요. 톱백에다 안 했습니다. 아니요. 톤백에 해도 문제가 아닌데 그때 작년에 수확철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은 저녁에 내일 비 온다고 하니까 오늘 저녁에 급하게 해가지고 흙도 제대로 못 털고 그래서 그냥 쓸어 담아가지고 보낸 거죠. 그러면요, 거기서 제가 했어요. 저는 마늘하고 양파를 40일씩 일단 실험으로 같이 친구 같지만 40일씩 비를 맞추고 합니다. 비를 맞춰요? 예, 비 그냥 밖에다 놔두고 40일을 놔둬요. 그리고 그 양파 마늘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서산을 한 20년째 이제 이렇게 일 때문에 다니다 보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다는 계속 다 깔아놓잖아요. 마늘은 어떻게 하냐니까 마늘은 그 뭐라 그러죠? 고자리병 잡고 그 다음에 마늘 캐가지고 햇빛에 지지만 않으면 그 다음에 마늘은 걱정을 하지 말라고 거기서 그렇게 그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농사짓는데. 저거요? 그래서 마늘은 거기는 해가지고 햇빛에 말리더라고 다 그냥. 그래야 하얗게 깨끗하게.
저도 이제 왜 그렇게 그 마늘을 말리기 시작을 했냐면은 우리 용문면에 부녀애들이 마늘을 사면은 다 서산에서 이제 마늘이 들어와서 사 먹어요. 그게 대서마늘이 인제서 알았죠. 주먹대기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서 해서 저는 그 씨가 좋아서 집에서 길렀다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친환경에서 그 씨를 심는 거거든요. 그 마늘은 캐가지고 한 3, 4일만 햇빛만 안 보면 되지만 않은다면은 그냥 널어놔도 괜찮더라고요. 그 작년에 제가 그렇게 아니 했어요. 널어놓고 그게 안 될 수가 있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를 맞았다고 비를 맞추려고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 저는 마늘 양파는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그냥 단기 2, 3일만 마르면 하루 이틀만 지나게. 끄떡이 없어요. 그거는 그 실험으로다가 저 진짜 올해부터는 한 몇 개씩 해놔도 돼요. 그냥 비 맞는 데다 놔둬도 없어요. 그 이제 근데 난 그게 이해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마늘을 비를 맞추는 거를 이제 햇빛에 대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건 있어요. 아주 건물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줄기를 안 잘라놓고 햇빛에 하면 대입니다. 대임 현상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햇빛을 받으면 그 안에 수증기가 생겨서 수증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예,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래서 마늘을 옛날 방식으로 하면 캐가지고 잎사귀를 이렇게 덮으면서 나갔죠, 주로. 살짝 그늘지게. 근데 이제 최근에는 줄기 절단을 하고 바로 캐니까. 저거 까만 걸로 그냥 슬쩍 덮죠? 아니요, 안 덮어요. 덮으면 안 됩니다. 덮지 마시고, 줄기를 잘라놓은 상태에서는 대임 현상이 안 생겨요. 그러면 더. 열이 빠져나가니까. 줄기 잘라놓은 대로 빠져나갑니다. 줄기를 잘라서 또 수작업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어차피 줄기는 잘라야 되니까. 아니, 줄기를 자르는데 우리는 줄기를 3cm 손가락 한 얘기를 매기처럼 하고. 자를 수가 있냔 말이야. 그래서 작년에 원래 이제 그 수매 기준이 1, 2cm였었어요. 이게 작년에 3, 4cm로 바꿨어요. 기계화를 해야 돼서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3, 4cm를 기준을 바꿨어요. 그래서 3, 4cm면 그러면 이제 대충 한 5cm까지는 말리면 3, 4cm로 보인다. 예. 그렇게 해갖고 3, 4cm로 바꿨거든요. 기준은. 이렇게 길어 손가락마디 길어도 출하가 가능해요? 그러면 손가락 마디로 아니라 3, 4cm로 기준을 정했다고요. 다시 아니 근데 바꿨다고요. 포천에서 그렇게 안 받던데요? 보천에서는 이 손가락 한 2cm, 매기야. 2cm. 손가락 한 매기. 그 이제 대서마늘 특징 중에 가장 안 좋은 특징 중에 뭐냐면요. 잎사귀가 약해요. 잎사귀가. 그래서 줄기를 짧게 잘라 놓잖아요. 그러면 그 껍질이 더 빨리 벗겨져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수매하는 그 검시자 입장에서는 벌어진 마늘이 돼요. 네, 맞아요. 아, 벌마늘 되죠. 네. 벌어진 마늘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기계화를 하려면 좀 더 길게 될 수밖에 없다 해서 3, 4cm를 기준을 바꿔달라고 했죠. 그래서 3, 4cm면 이제 저는 이제 5cm를 얘기를 했던 거고 3, 4cm면 실제로 뭐 현장에서는 이제 처음에 자를 때 5cm까지도 덜어 나온다. 예. 그래서 기계로 절단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제 작년부터 3, 4cm를 기준을 바꿨어요. 1, 2cm에서.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기계화가 가능하고 벌어진 마늘이 훨씬 적게 생긴다. 대신에 비를 맞추면 껍질이 더 잘 벗겨집니다. 그래서 부패가 심 때문에 부패는 이제 부패가 쉬워진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요즘의 수확 방식은 이제 가격 차이가 어떤 정도냐면 그 최근에 이제 인건비가 좀 올라서 그런데 주산지에서는 오르기 전 2019년 가격, 2019년, 2020년 이제 출하물 기준으로 보면 평당 300원이에요. 수확비 들어가는 게. 우리는 2,000원 이상 되고요. 그래서 그건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러냐. 이게 줄기 절단을 하고 수확을 하게 되면 기계로 줄기 절단을 하고 수확을 하게 되면
300원까지도 가능했다 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네. 그렇죠. 인건비 안 들어가고. 네. 그래서 기계를 줄기절단을 하고 수확을 해서 끝에다가 하루 이틀, 2, 3일 좀 말립니다. 요새 수확기는 또 뒤에 밑에 철판 하나 대가지고 이 두둑 안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턱지게 해갖고 옆으로 안 흘러가게 제가 가운데로 모이게 이렇게 기계들이 거의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2, 3일 햇빛에 말리면 말린 거 안 말린 거 엄청 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라서 그렇게 캐놓은 거는 딜 염려가 없다, 태양에. 네. 그래서 하루 이틀 말리면 햇빛이 좋으면 아주 바스락바스락해요. 예. 금방 말르죠. 껍질 얇으니까. 대서마늘은 껍질 얇아요. 네. 그래갖고 그걸 수집기로 수집을 해서 톰백에 담아서 건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게 평당 300원 들어가는 거 맞아요. 말을 이게 딱 골라가지고 콤배 타고서 이제 콤배. 수집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흥에서 나오는 견인식 트랙터 뒤에 달아서 수집하는 이제 원래 수집형 수확기. 그걸로 수집만 해도 돼요. 이제 견인식이 있고 자주식이 있는데 견인식은 1,800만 원이고 자주식은 8,5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저기서 신흥에서 자주식을 1년에 30대씩 만들어요. 30대씩 만들어서 전국에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서 대단위로 하는 사람들이야 뭐. 대단위로 하는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지자체 등 임대사업소에서 사가지고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포천시에서 그거 한 대 있으면 있을만 하거든요. 8,500만 원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포천시에서 사면. 우리 양평군도 안 어렵대요. 물어보니까. 네. 많은 농사만 잘 지면 사준대. 개인이 8,500만 원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 금액이 비싼 게 아니고, 일종의 콤바인이에요, 콤바인. 이거 어렵지 않죠. 그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얀마에서 들어온 자주식 양파 수집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쫙 해가지고 바닥에 쫙 널어놓으면, 요게 이제 쭉 지나가면서 해갖고 위에다 올려서 톰백에 담아놔요. 근데 그건 워낙 소형이라 뒤에 이제 그 짐차가 하나 쫓아가서 톰백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쭉 쫓아가거든요. 그 방식이 있고, 이제 하다에서 개발한 방식이 소형이지만 거기에 톰백을 바로 걸어서 쓸 수 있게 하고, 그 방식이 이제 하다에서 출시를 했어요. 근데 그게 4,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그 지원 사업을 만들었어요. 내년에 아마 나올 거예요, 지원 사업이. 그래서 정부에서 농기계 업체들 불러 모아가지고 인건비를 이제 사람 때문에 난리니까 인건비를 절약하거나 사람을 안 쓰는 기계를 만들면 정부 사업화 해주겠다. 몇 번을 불러서 회의를 했답니다. 가격은 지네들이 그냥 맘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걸 4,500만 원 주고 사요. 얀마 2,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큰 차이 없는데 도둑놈이죠. 톱백 하나 올리.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톱백 하나 올린다고 그래.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만약에 그걸 지원 사업을 받아서 구매를 하게 되면 혜택을 보는 거죠. 이게 아무튼 뭐 그건 우리 일 아닌 거는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 수집기가 필요로 한 거죠. 그 수집기 쓰려면 천상 절단을 해서 수확을 해야 되겠네. 지역별 평형을 제한을 둬서 일반 정보방에서 받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다 헥타 이상. 우리 이천에서는 마늘 부분에 기계화를 두둑기, 파종기,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재배 관리한
승용관리기, 예, 승용관리기에 뭐 복토기를 다룰 수도 있고 붐스프레이를 다룰 수도 있고 뭐 비료살포기를 다룰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건조기는 이제 자체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핑거식 수직기, 수확기도 세 가지죠. 덜덜이, 예, 그 감자 수확기처럼 체인식, 그다음에 이제 핑거 방식, 예, 세 가지죠. 이게 이제 핑거식 수확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절단기가 없고 수직기 이제 별도로 있으면 마늘을 파종부터 건조까지, 수확이 아니라 건조예요. 건조까지 전부 기계화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아니요, 개인이 이걸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우니까 장목반 단위에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기계가 임대사업소에 있든 장목반에 있든 개인이 갖고 있든 그런 기계들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있으면 어떤 놈이 갖다 써도 쓴다는 거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피곤하신데, 예, 마치겠습니다.